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은행 중에 은행인 BIS에서 CBDC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3월 23일 날짜로 해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BIS 국제 결제 가능한 CBDC 프로토타입 완성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국제결제를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라고 돼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BIS 이노베이션 허브 싱가포르 센터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아공 중앙은행과 함께, 그러니까 요 네 나라의 중앙은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국제결제 CBDC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덤바를 진행해 왔다. 각 중앙은행이 개발한 여러 CBDC를 활용해 금융기관들이 직접 국제결제를 실행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21년 9월 공개됐으며 3월 22일 실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BIS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BIS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덤바 결과 해가지고 여기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면은 요 PDF 파일까지 이 결과 보고서를 공개를 해놔가지고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번역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프로젝트 덤바에서 다중 CBDC를 사용한 국제 결제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63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도 뭐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세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프로젝트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XRP에 대한 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먼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내 기사부터 보시면 BIS는 다중 CBDC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공유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각 중앙은행이 발행한 여러 CBDC를 사용해 기관 간 직접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개기관 의존도를 낮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프로젝트 덤바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국경 간 결제 또는 다른 권할권의 송금은행과 수령은행 간의 자금 이동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공통 처리를 보장하려면 모든 참가자가 동의한 공통 규칙이 필요합니다. 결제 프로세스는 플랫폼 수준의 공통 규칙 집합에 따라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국경 간 결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통 처리를 보장하려면 모든 참가자가 동의한 공통 규칙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공통 규칙을 리플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리플사가 원하는 브릿지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공유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각 중앙은행이 발행한 여러 CBDC를 사용해 기관 간 직접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덤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리플사가 원하는 그 CBDC에서 활용될 수 있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그 기능을 이 프로젝트 덤바가 이번에 실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사가 이제 영문 기사인데 제가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3월 23일 날 이 프로젝트 덤바 보고서가 나오는 날 발표된 기사예요. 그래서 리플은 63개의 중앙은행이 새로운 지불 시스템 시장에서 협력함에 따라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돼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영문으로 다시 보면은 리플이 지금 언더시즈 그러니까 포위당했다. 새로운 지불 시스템 시장에서 63개의 중앙은행이 협력함에 따라 리플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기사가 뜬 거예요. 좀 기사를 좀 보면은 이쪽을 보시면 리플과 유사한 덤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덤바가 이 리플사가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덤바가 외환 환전을 보유하는 화폐 기관에 의존하고 드물게 단일 자금이 여러 기관을 거쳐 정착해야 하는 전 세계 거래의 느리고 값비싼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 리플이 하려고 하는 것을 BIS가 지금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리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소송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좀 잃었어요.
소송 같은 경우도 1년이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업 확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송에 걸려 있다 보니까는 특히 미국 사업에서는 많은 확장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는 XRP가 다 상장 폐지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확장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소송이 좀 빨리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리플이 지금도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의 파트너십과 협약을 맺고 있지만 이런 좀 뭐 로비를 통해서라도 이런 BIS와도 협력을 해서 뭔가 눈에 띄는 좀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BIS는 결국에는 이 각국이 CBDC를 발행을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BIS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덤바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이 CBDC 관련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는 세계 각국이 CBDC는 발행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CBDC를 리플사가 브릿지 통화로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뚜렷하게 리플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리플사가 얼마나 잘해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EC와의 소송이 하루빨리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 및 진출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BIS CBDC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플사의 입지를 정말 위협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 지금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아무쪼록 리플사가 빨리 소송을 마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마치기 전에 이 남다부 카페에서 좀 좋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리플에 관한 질문인데요. 보통 블록체인들은 노드들에게 암호화폐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리플은 이미 모든 XRP가 발행되어 있는데 각 노드들은 어떤 요인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나요? 노드를 유지하는 보상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이 페이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낸스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각각의 코인마다 각 코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리플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리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요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방식,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XRP 합의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무허가 합의 메커니즘, 작업 증명 또는 지분 증명과 다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작업 증명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 그러니까 채굴 방식이죠. 그리고 지분 증명이 이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는 게 더 이상 작업 증명 POW로 하는 게 아니라 POS 지분 증명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플은 이 두 가지도 다 아니라 합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XRP도 노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드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답변을 달아놨는데 이 XRP의 노드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리플사 같은 경우가 이번 소송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리플사는 XR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이 XRP에 대해서도 막연히 브릿지 통화, 국제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만 알고 있기보다는 일단 XRP의 본질적인 정보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XRP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하고 여기에도 또 정보가 XRP 원장의 본질 해가지고 정보가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 XRP의 노드들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 세계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발견된 노드가 992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 우리나라도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네, 오늘은 BIS에서 나온 CBDC 관련된 프로젝트 던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말씀도 좀 드렸어요. 우리가 XRP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또 희망으로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XRP 관련된 정보가 계속 나오면은 좋은 소식이든 뭐 좀 불안한 소식이든 함께 전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처럼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